젊은 친구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신기한 거 하려고 많이 해요. 트렌디하고 이쁘고 힙하고 그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은 맛있었어요. 다만 이제 나머지 것들이 최악이었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100점 만점에 진짜 한 2점 정도 됩니다. 임대료는 매출에 넣으면 안 된다. 전 울산을 뜰 겁니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썰스데이 호스트 동엽입니다. 오늘은 불황 속에서도 대박 식당을 계속 탄생시키고 있는 게스트를 모시고 울산 로컬 F&B 시장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준원 오사카 F&B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서 F&B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개 직가맹점의 대표자로 있습니다. 12개 중에 이제 오사카 멘치만 4개가 있어서 브랜드는 지금 8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사카 멘치, 가마메시아 송빈, 그리고 모던 스키야키, 셔셔, 교타쿠, 백온장, 그다음에 육본산 참숯 화로구이,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치치 LP바 이렇게 8개 있고 이제 올해 말에 저기 삼산동에 주점 하나 더 오픈을 하고요. 재장사를 한 지는 딱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차시고 그동안에 12개. 와, 진짜 엄청난 성과인 것 같습니다. 매장들이 다 울산에 있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도 또 있나요? 한 개는 저기 타지에 부산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울산에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대표님이 하시는 이 오사카 멘치라는 이제 상품이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우선 시작점은 찢어질 듯한 가난함.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어서 어릴 때부터 좀 부자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그냥 가슴속 깊이 그냥 간직만 하고 있는 그냥 철없는 소년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복학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표는 꽈탑이다 하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로 꽈탑이 된 거예요. 오레이프를 받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숨겨져 있던 제 부자에 대한 열망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자신감으로 이것도 인해서 하면 되겠네. 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면 될까? 장사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 사람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니까 음식 장사를 해야겠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데 길거리 음식을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인터넷 서칭을 막 해봐요. 보다가 도쿄에 멘치카츠 가게를 우연히 발견을 합니다. 그게 길거리 가게였나요? 조금 규모가 있는 정육점인데요. 일본은 정육점에서 멘치카츠를 많이 팔아요. 이제 짜투리 고기가 많다 보니까 그 가게가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막 서 있는데 하루 매출이 1,500만 원이라고. 이거다. 난 이걸 해야겠다. 라고 꽂혀서 일본으로 갔다 온 거죠. 그럼 그 브랜드에서 일을 하신 건가요? 로 하고 싶었는데 거기가 도쿄가 있어요. 근데 당시가 2013년도였는데 후쿠시마고 핵, 그 이제 원자력 그 사건이 터진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굉장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가깝거든요.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내 2세한테 좀 민폐가 되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래도 조금 타협해서 멀지만 대도시인 오사카로 간 거죠. 오사카에 멘치카츠를 배우러 갔다 해서 오사카 멘치가 된 겁니다. 이 미래를 저도 상상을 못했고요.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작이 부산대 앞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좀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한 달에 하루 쉬면서 일도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좀 했는데 한 달 순수익이 한 30만 원 내외, 자취방 월세가 25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진짜 없이 살았죠. 옆집에서 막 얻어먹고 막 이랬어요. 진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푸드트럭으로 다시 오픈을 했는데 이게 다행히 대박이 나서 이걸로 뭐 이제 가맹점도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라카멘치 이제 1, 2호점까지 냈는데 갑자기 솥밥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제가 과거에 일했던 업장 중에 거기 이제 시그니처가 솥밥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간단한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 저도 사장이 되고 이제 오사카 멘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약간 자아실현의 단계에 이제 접어서 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솥밥집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고 싶은 게 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야 이거도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하면 다 된다. 네. 해서 스키야키 네. 또 오픈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은 거를 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자아 실현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아. 자아 실현이라는 거는 네네. 어느 정도 좀 성공한 사람의 약간 특권 네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네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성공하고 아. 싶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럼 이제 울산에 이제 F&B를 또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이제 되게 얕은 생각으로 진입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울산에 이제 F&B로 진입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네. 들어와도 뭐 이제 잘 되리란 보장은 전혀 돼 있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울산에 이제 진입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울산이 어렵다. 울산이 이제 인구가 적다. 네네. 뭐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말은 제가 사실 좀 공감을 잘 못하겠고. 왜냐하면 울산보다 인구가 더 적은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네. 그 안에서도 이제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어찌됐건 뭐 파이는 작지만 그 안에서 상위 1%만 되면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신기한 거 하려고 많이 해요. 이제 트렌디하고 네네. 좀 이쁘고 힙하고 그렇죠. 자랑할 수 있고. 네, 좀 이제 그런 거 먹힐 만한 것들을 네.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울산은 우선 공업 도시예요. 네. 현대차,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정유단지, 네네. 네, 그리고 중공업, 네. 공통점이 다 이제 공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아재,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좀 되게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잘 만들어서 처음 한 번은 간다 쳐도 네. 결국 다시 그냥 저 고깃집 가서 그냥 소주 먹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이게 관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거기를 또 회귀하는. 예, 이게 문화로 자리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평범한 거 해야 된다. 힘을 좀 빼야 된다. 근데 네네. 힘 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 이게 한 발 앞서 나가면 고객들이 절대 못 따라오거든요. 네네. 반발 정도만 앞서 나가야 되는데 네네. 그 차이를 참 깨닫는 게 쉽지가 않긴 합니다.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해봐라. 네. 네. 뭐가 됐든 간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 전 울산을 뜰 겁니다. 파격적인. 예, 왜냐하면 더 이상 네. 뭘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좀 신기한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제약이 사실 뭐 다른 지역도 사실 다 똑같다라고 아까 얘기는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좀 더 셉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관광객 수도 적고 해서 이게 안 돌아요. 울산 외로 네. 이렇게 넓혀서 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니, 대표님이 창업하신 업장들 대부분이 이제 삼산동에 좀 포커스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울산 내에서 그 이외 지역을 이제 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처음 시작 1호점이 네. 삼산동이었어요. 그 이유는 삼산동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네. 네, 저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걸 하니까. 네. 지금이야 그 프리미엄 돈가스 소금에 찍어 먹고 네네. 네, 이런 게 많이 대중화가 됐지만 네네. 당시만 해도 없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거는 좀 번화가에서 해야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삼산으로 나갔고 뭔가 제가 하는 것들이 사실상 좀 약간 그런 것들이었어요.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네네네. 스키야키도 그렇고 네. 중식당도 좀 흔한 중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좀 동네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번화해 있는 곳에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좀 됐고요. 결국 브랜드에 따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상권이 어떻다라기보다는 네. 내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네. 언양에서 하는 게 유리할 아이템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좀 이거를 잘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삼산동이라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런 삼산동 안에서도 되게 세세하게 나뉘어요. 이면도로 끼고 있는 네네. 그 맞은편에 있는 이런 건물도 저는 그것도 다른 상권으로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삼산동이 요즘 괜찮대. 네네. 삼산동 번화가니까 삼산동 들어가자. 라기보다는 그런 접근은 위험하다. 그렇죠. 다양하게 좀 봐야 돼요. 굉장히 네네. 좀 입체적으로. 뭐 주차 여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브랜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자리 고르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뭐 저처럼 이렇게 뭐 계속 펼칠 거 아니면 네네.
사실 그게 어느 지역이든 어느 동네든 좀 이제 보고 될 만한데 골라서 내가 거기서 좀 최고로 잘 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F&B 시장 뭐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이런 지점을 좀 공략해가지고 F&B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유행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유행하는 것들을 봐봤자 어차피 없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트렌드 보는 거를 좀 안 봐요. 저도 좀 이제 찾아봤는데 그래도 알긴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올해는 진짜 안 찾아봤어요. 이게 좀 의미가 개인적으로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변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알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지식으로 알긴 해야 되지만 다만 이제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정말 배경 지식 정도로만. 그리고 요새는 브랜드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아이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소금김밥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 가게에 좀 접목한다든가. 네네. 뭐 두꺼운 같은 거. 그러니까 메뉴 자체에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괜찮으나 그죠? 왜냐하면 네, 범소비빔밥은 유행이 끝나도 안 망하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업장에서도 좀 이제 유행하는 이제 아이템이나 아니면 그 시즌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서 신메뉴 넣고 네네. 이렇게 하는 게 먹힌다 생각해요. 저는 항상 장사는 10년 이상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뭘 봤을 때 이거 10년 뒤에도 잘 될까를 생각해요. 근데 쉽지가 않죠. 이게 말처럼. 근데 저희가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어떤 메뉴를 들고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이제 안착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현지의 느낌을 원하는 쪽과 그래도 한국화된 이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상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리고 내가 하려는 브랜드에 따라 다르고. 네네. 내가 뭔가 진짜 좀 제대로 된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는 브랜딩을 하겠다 하면은 그에 맞는 제대로 된 상권 들어가서 부산이면은 그래도 좀 광안리나 밀락 쪽에 그런 데 가서 인테리어 제대로 해서 완전 오리지널리티로 하는 게 먹히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해서 네네. 뭔가 이걸로 좀 이제 대중적인.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사업적으로 풀어 나가고 싶다 하면은 네네네. 이제 전자가 맞는 거고. 그걸 이제 업장별로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거네요. 이게 타겟팅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한국에 맞게끔 현지화를 시킬 것이냐, 네네. 일본 오리지널 그대로 들고 올 것이냐는 네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에 따라 달린 거죠. 이제 음식점이랑 술집은 좀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네, 혹시 카페는 아직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해요. 아. 커피를 못 먹어요. 카페인을 먹으면 이제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저도 뭐 멋진 카페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네. 우선 카페가 돈이 제일 안 되고요. 제일 경쟁자가 많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커피를 못 먹으니까 네네. 뭐 제가 커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제가 어쨌든 어느 정도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원두라던가 네네. 그런 걸 아예 몰라요. 아예 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상태로 제가 오픈을 하면 망하겠죠. 그럼 이제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신 입장에서 브랜딩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으실지 대표님 입장에서. 우선 저는 브랜딩을 할 때 서사를 항상 넣어요. 스토리텔링. 네, 네.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사카 멘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을 다녀온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네네. 일본 갔다 와서 이제 길거리 장사 하면서 푸드트럭 하다가 네. 이렇게 좀 됐다. 네네. 이런 좀 서사가. 네.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정성이 있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송빈 같은 경우에는 송빈이 사실 제 아내 이름이에요. 아, 아내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진정성 이런 있게. 식으로 좀 저는 이제 브랜딩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영역을 툭툭 건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을 그죠?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야, 얘 뭐야? 하면서 일단은 한번 눈이 가고 호기심이 네네. 가고 방문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신 그걸 좀 잘 만들어야죠. 그럼 이제 또 듣다 보니까 대표님의 그 중간에 실패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장사 네. 바로 망했고 한 달에 30만 원 벌었으면 망한 거지. 아, 멘치카츠. 네. 그건 이제 제가 너무 어려서 장사를 몰랐다. 좀 흔히 하는 실수예요. 이 요리에만 집중해서 네. 최고의 멘치카츠를 만들 것이다. 난 맛있게 만들 거야. 예. 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맛있었어요 덕분에. 다만 이제 나머지 것들이 최악이었죠. 아예 좀 너무 엉망이라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네 100점 만점에 진짜 한 2점 정도 됩니다. 그 가게는. 아무튼 그렇게 했고 다만 저는 안 망했죠. 700만 원으로 창업했으니까. 아, 그쵸. 네 시간만 좀 이렇게 아깝게 좀 버렸을 뿐이지만 근데 저는 뭐 공부 잘했다 생각합니다. 요즘 가게들을 보면 되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막 화려하고 플레이팅 막 이러고 막상 가면 되게 좀 형편없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냥 그렇게 속임수잖아요. 그거.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손님들 속이는 거고 그걸로 또 이제 가맹점주한테도 장난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좀 굉장히 싫어하고요. 브랜딩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조건 생존이다. 네, 오래 가는 것에 먼저 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이런 좀 화려한 것들, 뭐 네네. 인스타그램, 뭐 마케팅, 뭐 미사여고 이런 것들은 그게 있고 나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기본 없이 너무 이런 거에만 치중하면은. 그런 걸 저는 이제 굉장히 꼴 보기 싫어하는 거죠. 아, 그쵸. 네. 대표님도 이제 이런 F&B 쪽 컨설팅도 이제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제품 자체가 별로면은 아예 거절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메뉴부터 뜯어고치는 걸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이거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폐업하고 다시 하세요 해요. 그게 저는 이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고요. 되게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수지사살이 안 맞아요. 네, 그걸 이제 네. 컨설팅 저한테 맡겨가지고 몇 천만 원인데 그쵸. 그걸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새로 하고 새로 하는 게 낫지. 그럼 이제 브랜드 되게 많이 구축하시는 동안 이런 메뉴라던가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대표님이 직접 다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웬만하면 다 하고요. 상권도 저 혼자 그냥 보는 게 네네. 제일 편하고요. 다만 이제 좀 이제부터는 좀 이 후임 양성을 위해서 네네. 네, 저도 이제 가맹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교육을 좀 하면서 해야 오. 되지만 지금까지는 저 혼자 있고 메뉴는 근데 저기 저희 또 셰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할 때도 있고요. 음. 근데 부탁을 할 때 제가 좀 레퍼런스를 잘 던지죠. 나 이거 LP바 할 건데 술집이니까 네네네. 한 사람 좀 들어가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이러하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오사카 F&B에서 하는 LP바니까 좀 각자 대표적인 시그니처 아이템들 활용해서 뭔가 좀 메뉴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주문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사실. 아, 그쵸. 네. 이제 또 오사카 멘치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가맹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하고 계신지 현재는. 지금은 재료비 좀 다듬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이제 비싸게 들어와서 지금 계속 좀 수소문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이제 좀 농장들로 네네. 네, 전화도 하고 가까운 직접 찾아도 가보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자체 제품 생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자체 제품이라면 뭐 소스나 소스, 네, 뭐 드레싱 네네. 이런 것들 가맹점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또 창업을 또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F&B 쪽으로 식당이나 이제 뭐 주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인건비라던가 뭐 수익이라던가 뭐 식자재비, 임대료 이런 것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세팅을 된 상태에서 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그거는 초반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뭐 해라 뭔가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맞는데 그래도 이제 네.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드리자면 네네. 임대료는 저는 매출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이 이제 5천이면 네네. 500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괜찮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악의 경우에 네네. 그리고 또 업종마다 또 달라서 이제 네네. 주점이랑 네. 이제 뭐 또 음식점이랑 네네. 이런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을 기준으로 한번만 얘기해 식당 볼까요? 기준이면 식재료비는 그래도 30에서 35% 30% 언더면 정말 잘하는 거고 30에서 35면은 그냥 좀 표준. 네. 35가 좀 넘는다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 식재료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인건비는 오토 기준. 네, 그냥 나는 이제 밖에 있다.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는 30% 정도를 좀 목표로 하긴 합니다. 여러 브랜드를 이제 직접 부딪혀서 뭐 브랜딩도 하고 아이템 선정도 하고 이제 입지 선정도 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직접 이제 부딪히면서 해오셨는데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 이외에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맥이죠. 인맥이. 네. 제가 사실 되게 독고다이 스타일이라서 네네. 내가 잘나야 성공한다. 좀 네네. 이런 주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 인맥 관리나 뭐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네. 저는 이제 주변에 아는 사장님도 뭐 거의 없고요. 네네. 내가 잘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좀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이게 한계에 달았다던가. 그래서 이제는 저도 혼자서는 좀 힘들고 좀 사람들 여러 업계들 사람 만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좀 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을 좀 얻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얻고. 움직이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근데 이 말인즉슨 처음 장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건 이제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넘어갈 것이고 네. 처음에는 내가 잘나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나를 갈고 닦아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암 예방 아세요? 암? 암 예방이랑 좀 비슷한 것 암 같은데 예방이요? 세상이요. 암 예방법보다 네. 암 치료법에 더 열광을 합니다. 네, 그쵸. 암 치료법에는 네. 굉장한 과학 기술이 수반되는 법이거든요. 네. 뭐 중입자 치료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암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은요. 네. 암에 안 걸리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왜 암 예방법은 주목을 받지 못하느냐? 네. 재미가 없어. 재미없으니까. 참을 마시지 마. 네. 평소 네. 식습관. 네. 이런 게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뭐 이런 정답은 재미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암 예방법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암 치료법만 굉장히 뭔가 좀 주목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사도 뭔가 좀 본질적인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 자꾸 뭔가 약간 그럴듯한 뭔가 사업적인 그런 거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일단 시작하신 게 이제 오사카에서 이 음식을 배워가지고 멘치카스를 시작하셨는데 혹시 아예 그냥 일본 시장을 그냥 한번 거기서 창업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있죠. 음. 제가 2년 전에 네. 일본 가서 갈비탕 사발라 했어요. 오, 역으로. 근데 깨달았죠. 뻘짓이다. 내가 좀 또 여기서 또 뭐 한다고 좀 잘 나간다고 괜히 까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접었고요. 네네. 다만 일본 진출에 대한 꿈은 있습니다. 오, 확실하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좀 잘 구분을 해야죠. 내가 네네. 하고 싶은 것이냐, 해야 하는 것이냐. 사실 지금은 이제 자아 실현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네. 금이 환영해서 일본에서 딱 이렇게 우리 브랜드를 또 역수출하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그림이 좋고 내가 멋있어 보이는 거지 네. 돈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혹은 이제 무언가를 위한 초석이 된다던가 네네. 뭔가 좀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지. 네. 그게 아니면은 결국 그냥 또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하는 네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각이 설 때까지 좀 열심히 하는 거죠. 오사카 F&B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뭐 아이템이나 사업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또 울산메일 또 팟캐스트를 위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 안 할래 했는데 핫도그입니다. 핫도그예요? 네, 핫도그 오. 제가 할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아마 올해 중에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좀 웬만하면 제가 이걸 못한다 하면 정말 제가 정신이 없는 거고. 네네. 딴 거에 너무 바쁜 거고. 네, 정말 정신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저기 주점 하나 오픈 그거는 이제 뭐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좀 일단 가맹 사업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네네. 일단 올해에 오사카 벤치 한 5개 정도는 내보는 게 우선적인 좀 목표긴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김준원 대표님 모시고 울산 이제 요식업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이제 창업에 대한 팁 그리고 운영에 대한 팁을 좀 얻어봤는데 요식업 시장이 좀 어렵다고 해도 자신만의 이제 길을 갈고 닦아 오시는 걸 보니까 대표님 따라서 이렇게 본질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면은 이제 신규 진입한 창업가들에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같이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썰스데이에서 또 다른 뭐 게스트분과 함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